올해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과거 시장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 노무현 시절에는 지금처럼 한 2.5배, 3배를 상승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때는 2기 신도시를 활성화되면서 초창기부터 공급을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거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있겠지만 현 정부는 규제 정책 일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거의 말년 다 돼가서 추진을 했다고요. 문제는 뭐냐? 물량이에요, 물량. 물량이 과거 정권하고 다른 게 그런 거다. 3기 도시가 물량이 나오려면 지금 사전 분양을 하고 있지만 사전 분양은 그냥 심리적인 효과거든요. 심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물량이 나올 것이니까 미리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본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급은 최소한 5년은 걸린다. 지금 2기 신도시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막 하거든요. 파주라든가 네. 운정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지언정 대세 폭락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7년도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는 최소한 과거처럼 폭락장은 아니다.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지금 조정 살짝 받고 있잖아요. 네. 1, 2씩 떨어진 금매를 살 수 있는 기회에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 정도 내린 금매지만 실제로 저점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네, 이게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까 봐 못 사고 오르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은 물론 내가 사가지고 1, 2억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집 마련이니까 내 보금자리니까 한 몇 년 또 지나면 또 상승장이 오면은 중간에 잠시 주춤할 뿐이지 내 집 마련 웬만하면은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지금이 적기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대출도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돈을 융통하는 거나 그런 부담감이 이제 늘어나서 오히려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심리가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부족하니까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과거에 2015년, 16년 때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최상이다. 이런 기사는 매년 나와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최상은 항상 최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예산도 커지고 나이도 많고 우리는 항상 월급도 사실 내 월급 안 오는 것 같지만 평균 월급은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서서한 물가 상승률이 이루어져야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나왔다. 집값이 떨어졌다.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옛날에 모기지 사태가 왜 터졌어요? 미국의 부동산 폭락이거든요. 휘청하잖아요. 미국도 휘청한다요. 그러나 전 세계의 나라들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물가가 떨어지면 난리 나요. 그래서 국가는 절대 인플레이션이 폭등한 것도 자제해야 되고 폭락하는 건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여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 또 향후 계속 오른다고 해도 그렇죠. 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다음 미국의 자금, 돈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약 한 30% 이상 풀려 있어. 그래서 엄청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을 조금 해서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풀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부동산 상승률하고 금리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금리 상승할 때 부동산 상승이 더 컸어요. 첫 번째, 금리가 상승하니까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17년, 18년, 15년 맨날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미국 금리 폭등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폭락할 것이다. 이런 것은 매년 써먹었던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부동산 폭락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돌아갈 것이다.
그런 거. 그 그다음 진짜 많이 하죠. 가계부채 최상이다. 큰일 났다. 이것은 2015년도부터 맨날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부의 나침판에 어떻게 써있냐. 폭락농자의 이야기는 인디언의 기우제를 하는 것이다. 비 올 때까지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비 오거든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맞추면 봐라, 내가 맞췄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런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칠지 않을 거고, 그래도 금리가 올라간다 한들 1년에 0.15%, 25%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약 1% 오르는데 얼마 걸려요? 한 4년 걸려요, 4년. 그래서 옛날에 2016, 17년에 내가 칼럼에 블로그에 쓸 때도 했어요. 금리 올라가 봤자, 한 1% 올라가는데 3, 4년 걸린다. 그럼 3,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투자하고 과거의 투자에 내가 틀린 점은 옛날에는 싼 것만 사려고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구 시장만 봤고, 지금은 전국을 보는 흐름 투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르는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수도권 쫓아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답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에 투자하라는 게 저의 정답이었어요. 좀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지방도 이렇게 좀 매매가가 계속해서 올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도 대세 상승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영끌을 해서 정말 무리를 해서 지금이라도 내 집을 사야겠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올라가는 그런 금리 그 부담으로 인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옛날부터 했거든요. 집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저축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 받아가고 200만 원 저축한다. 한 사람은 1년은 2천만 원, 2년은 4천만 원, 뭐 3년은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1년에 1억씩 2억씩 막 오르니까 이거 집값을 못 따라가잖아요.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그래서 나는 최대한 대출해서 빨리 집을 사라고 맨날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정답이다. 근데 내가 이자 부기 부담스럽다. 이거는 당신이 200만 원 저축하는 것보다 더 이자가 더 싸다. 매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이자를 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매달 지불해야 할 금액 이자를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매년 이 집에 대해 저축을 한다. 그리고 잠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 조정하는 기간은 저축한다는 해서 기간을 지나면은 잠시 조정을 할지언정 장기적인 5년, 10년을 보면 분명히 상승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필요 없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존버를 하다가 마지막에 상승할 시점에서 팔아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 또 이제 벌이 소득이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지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듣고 강의를 듣고 꾸준하게 큰 흐름을 체크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가 상승시기인지 조정자인지 팔아야 할 시기인지 사야 될 시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냥 매스컴만 보고 신문만 보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잘못되면 또 남 탓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남편, 처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잘못되면 네가 그때 그랬잖아. 살짝 책임 회피가 되는 거죠. 회피. 이렇게 방어력을 치는 거지. 그런데 결론은 뭐냐?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제 부의 나침반의 캐치프레이즈가 누가 당신이 분야되는 걸 막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막냐? 핑계 대잖아요. 마누라가 그때 그래 하작했는데 안 했다. 남편이 그랬다. 아니면 가족이 그랬다. 결국은 마지막 판단은 본인이, 그거는 참조를 자기가 했을 뿐이지 판단은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 탓해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다.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럼 혹시 어. 사야 될 징조라든지 팔아야 될 징조 같은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또 말씀해 주실 수 한 있을까요? 가지씩. 네, 딱 중요한 거 진짜 네. 이거는 보고 사야 된다. 이거는 보고 팔아야 된다. 큰 흐름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제 부에나치판이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흐름으로 토끼와 거북이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는 토끼라고 이야기했고 전세가는 거북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장을 보면은 전세가를 알면은 매매 시장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매매가는 어디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거든요. 의식 주거든요. 입는 거, 먹는 거, 거주하는 거. 그래서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게 욕망이기 때문에 막 폭등했다 조정받았다 폭등했다 조정받았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내 집 마련도 하고 그 다음에 2개, 3개 사서 전세를 내고 해요. 근데 전세는 실사용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실거주하기 위해서 전세를 내지 전세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전세 몇 개 해놓을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실사용이에요. 매매가가 안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많이 해서 전세가 매매가가 좁아졌다는 것은 실사용 가치가 좋아졌다는 거고 매매가는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갭 투자라는 게 많이 과거에 유행했잖아요. 그 갭 투자가 말로 그냥 갭 투자 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과학적인 어떤 수치거든요. 욕망의 어떤 가격은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실사용 가치는 높아졌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매가 전세가 붙어 있다는 거 하나하고 사실은 그거 말고 부동산이 폭락할 징조가 좀 보인다. 이거는 뭐냐면 미분양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미분양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어떤 실수요자들이 많이 떨어졌거나 그다음 투자자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 가격을 못 받쳐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미분양이 폭등을 한다면은 미분양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 네가 집을 사놓고 이사를 가기 이제 분양권을 사야 되는데 이게 입주를 하기 위해서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은 전세가가 확 떨어질 수 있죠. 빨리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전세가가 폭락한다. 이것도 하락의 신호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미분양이 많이 쌓인다. 그러면은 하락을 징조한 거죠. 그런 시장이 조금 나고 있는 곳들이 아마 과거에 작년 세종시라든가 지금 제가 대구에서 왔죠. 네. 대구가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아마 적정 물량의 2배, 내년에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물량이 나와요. 대구는 당분간 몇 년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거죠. 근데 서울은 미분양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가도 조정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아직까지 하락 징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승 징조는 이제 전세가율이 좀 높아지는 구간을 볼 수 있고 하락 구간은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고 전세가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구간을 좀 볼 수 있겠네요. 크게 보자면 그렇게. 그래서 전국 지역별로 그런 걸 체크해 보면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KB 국민은행에서 과거부터 맨날 빅데이터를 시계열 자료를 내주잖아요. 거기 보면은 각 지역별로 심리지수가 있어요.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매도자의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런 심리도 한번 봐야 되고 심리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결혼할 때 제일 여자들 묻는 거 뭐예요? 집 어디에 구했어? 이런 게 많이 물어보죠. 나 어디 살아? 강남 살아? 어디 살아? 세종시 살아? 이런 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실사용보다도 사람의 왜 명품 가지고 다니면서 하듯이 약간 그런 욕망이 좀 있어요. 집에 대한 욕망.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